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2025년 표준화 전략 맵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분야는 인공지능이고요. 저는 이제 인시그널의 천승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 개요나 국내 현황, 그다음에 경쟁력, 그다음에 국내 표준의 연계 사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국내외로 우리가 어떤 표준화를 이제 추진을 진행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이제 개념도인데요. 표준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를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 표준들을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서비스, 지금은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없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관리는 국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요. 제품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확산 발전시킬지 하는 그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JTC1의 S42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영역이고요. 그다음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은 이제 AI 반도체 성능도 상당히 좋아지고 빅데이터, 즉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영역도 넓어짐에 따라서 시스템 관점에서 어, 역량화,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학습 그런 능력들이 단말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인데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기술들은 주로 뭐 학습이다, 추론이다 이런 거는 그냥 R&D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하지 이런 걸 어떻게 뭐 표준화 대상으로 사실은 다루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응용 서비스별로 확산되다 보니까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추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뭐 인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러 기술별로 어떤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표준화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네 가지 부분을 이제 같이 소분류하고 요소 기술별로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어, 인공지능 기반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각지능과 언어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어떤 생성형 AI 그런 분야에서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인공지능 응용화 제품 기술 중에 핵심적인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품이 나왔을 때 신뢰를 얻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단말에서 AI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모델화를 어떤 호환성을 갖고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다룰 부분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표준화 대상이 되겠고요. 응용 서비스는 주로 상기에는 헬스케어나 로봇 쪽이 이제 많이 다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 지능화, 자율주행 이 이제 주로 확산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나 이제 스마트 공장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은 이 인공지능 원천 기술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을 서로 이제 자국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응용 분야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보다도 국가가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획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런 관점에서 뭐 얼굴 인식을 해서
물건 가격을 물건을 사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먼저 선진화해서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또는 우리나라 이제 이런 산업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과 미래 산업으로서 나라별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표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나라별로 표준화해서 어떤 인공지능 산업적인 기반을 갖다가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을 현재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체계는 뭐 우리나라는 뭐 과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사실 각 뭐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또 뭐 로봇이면 로봇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옛날에 이 표준화 전략회의에서 그냥 분과별로 있던 내용이 보면 네트워크 분과 보면은 미래 그 표준의 대상 기술로서 한 3개, 4개를 선정했는데 거기 다 인공지능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제 산학안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역시 표준화 기구에서도 JTC1의 어떤 SC 그룹이 상당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요소 기술로 표준화가 이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국내 TTA 표준 프로젝트 그룹에서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국외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뭐 AI 비전을 이제 전략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국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AI가 전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이제 에, 고민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어떤 생성형 AI나 그런 발전된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다루고 있고요. 유럽은 뭐 유럽 전체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 몇 개의 나라들이 좀 선도적으로 어떤 인간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뭔가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국가기술자문회의 여기에서 이제 체인저 기술로서 AI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AI 거버넌스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 제조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와 연관해서 미래 예타 예산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업적으로서 기술을 향상시킬지 표준 관점보다는 기술 관점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이전에는 표준 관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워낙 산업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 표준적으로 뭔가 뒷받침해 줄 게 뭐가 있는지 국가에서도 많은 위원회에서 그런 걸 들여다보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시장은 뭐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서비스들이 계속 수치상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대다수 뭐 대학생뿐만 아니고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좀 관심을 보일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특허를 이제 많이 등록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특허 권리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어,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서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그냥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뭐 한국특허청에서는 뭐 삼성전자, 애투리 이전에는 뭐 텐서라든가 이런 중국 업체라든가 미국 업체들, 지멘스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 특허를 출원했었는데 최근에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은 국내 기업들이 R&D 개발도 활발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특허청은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뭐 IBM 최근에 들어서는 IBM,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4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앞서 있는 나라가 이제 이런 나라 또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구계 기술이 크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가 매년 바뀌고 있어요. 매년 어떤 새로운 이슈를 창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 기술, 표준의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이 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오픈 AI를 이용한 달리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이제 알리바바, 텐센스, 바이두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독자적인 AI 플랫폼 모델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실은 이 기술이 많은 학습량과 성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 실시간성 또는 인터넷과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 뭐 삼성에서 갤럭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인터넷과 연결 없이 그냥 단말 그 자체만을 갖고서 전 세계 언어를 번역해내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인간처럼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성 정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그 이미지 생성,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감성 멀티모달이라는 기술로서 다루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반도체 개발과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 뭐 미국, 중국은 대단히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인공지능 데이터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반도체 쪽은 이제 이쪽 그 데이터량이 많아서 이제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서는 발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실제 GPU라고 하죠. GPU에서 NPU로 넘어오는 뉴럴 프로세서에 대한 어떤 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의 어떤 수요라든가 또는 그 방금 전에 드린 그 뉴럴 그 연산에 대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주 관심 분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GPT는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이 요즘 이제 이슈가 돼서 챗GPT로 해서 내가 질문도 하고 업무를 지금 많은 영역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수행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향상을 음, 학생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도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LM 모델에 대한 경량화, 즉 엣지 컴퓨팅의 핵심이 뭐냐면 제한된 메모리, 제한된 NPU 뉴럴 연산에 대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량화하는 게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LLM 모델들을 실제 일반인도 다룰 수 있고 성능을 높이는 작업들을 어,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그 보편화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일반 기업이나 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이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핵심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공지능 기술 못지않게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그 표준화 기구에서
분과에 상관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고 있고요. 국내도 PG1005라는 그 TTA 표준화 그룹에서 어,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에 맞추어서 국내 인공지능 표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기술 수준을 보겠는데요. 뭐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 중국, 그다음 유럽이 우리나라가 우리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한국이 유럽보다 앞서 있다고 그러고 또 5명 중에 한두 분은 한국이 앞서 있다고 하고 그렇지 한 두세 분 정도는 또 유럽이 앞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독일, 프랑스나 영국 정도죠. 그래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또는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서 인공지능 산업에 접근하고 있다. 저희가 표준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쟁력도 이제 비슷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뒤처진 상황이고 우리가 유럽, 중국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R&D, 인공지능 R&D가 있고 인공지능 표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됐어요. 기술은 기술 나름대로 개발만 어떤 해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을 다뤄본 리스트하고 표준화 쪽을 다뤄봤는데 둘이 거의 연관성이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기업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이제 R&D하고 표준 연계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엑소브레인이라고 지식 증강 서비스에 대한 건데 이거를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능을 높이는 그런 R&D 연계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영상의 실시간 예측 이런 거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건강 서비스, 인공지능에 대한 저시경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R&D와 표준이 연계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들의 어떤 내용들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율적 학습 인프라 차원에서는 언어 모델 경량, 그다음에 의사결정에서는 멀티모달 적용 기술, 그다음에 혁신 쪽에서는 뭐 AI 트렌드가 스마트 교육, 그다음에 안전 신뢰 AI에서는 학습 데이터와 윤리 기술 추적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표준화 추진 전략을 저희가 올해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R&D 관점에서나 표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은 이제 텍스트나 음성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걸 갖고 같이 학습을 하고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 또는 응용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거기에 두 번째는 어, 감성, 즉 사람이 그런 어떤 다양한 휴먼 정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LLM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량화되면서 엣지 컴퓨팅에서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 관점뿐만 아니라 표준화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다루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 영상이 있을 거고요. 여기엔 뭐 음성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 텍스트 정보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플러스 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텐데, 그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인지 기술들을 같이 합성을 해서 트레이닝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 분야에 쓸 수 있게 표준화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 이슈고, 상당히 응용 분야가 대단히 많이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성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대화, 멀티모달 대화에 대한 시스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실제 그 시스템의 블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 또는 이제 사람의 뭔가 입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한다거나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LM 기술은 뭐 챗GPT가 나오면서 경량화에 대한 플랫폼 표준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좀 이제 중요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표준화 로드맵에서 한 열 몇 가지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서 그 앞에 세 가지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 기술은 정말 R&D와 표준화 관점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한 거고요. 여기 나온 건 후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와 영상 정보 익명화라든가 AIoT, 그다음에 뭐 학습 데이터의 윤리 기준, 문서 요약, 보상 정책, 감성 기반 휴먼 벡터, 인지능계, 스마트 교육 이런 내용이 참고로 기술 제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R&D 표준화 전략과 R&D 연계에 대해서 TT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가 되겠고요. 이상으로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맵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